어마무시한 수익률을 기록할 만한 기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항상 1등 기업이 가장 수익률도 높게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대장주를 여러분들이 항상 봐야 되는 이유가 그거고요. 자, 반갑습니다. 단타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단타장인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영상을 통해서는 최근 로봇이 굉장히 이제 시장에서 많이 집중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이 로봇이라는 것이 그 로봇이라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이제 그것을 움직이는 운영체계라든지 솔루션, 이 AI 인공지능이 접목된 로봇들이 앞으로 훨씬 더 각광받게 될 것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국내 1등 그리고 전세계 4등 기업을 준비해 왔습니다. 향후 이제 전세계 1등 지위를 넘볼 수 있을 만한 그런 현재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는 전략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기업 여러분들과 꼭 공유하기 위해서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어떤 기업인지 여러분들 확인하시고, 그리고 로봇 시장에 있어서 여러분들 향후 성장성 저랑 같이 분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직 단타장의 유튜브 채널 구독을 안 눌러주신 분들은 현재 여러분들 사랑에 힘입어서 21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알람 버튼 여러분들 눌러주시게 되면요, 영상이 업로드 됐을 때 바로 시청이 가능하시니까 알람 버튼도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응원 댓글도 꼭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바로 같이 시작해 보시죠. 자, 최근 이제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고 있는 것이 사실 산업용 로봇을 넘어서서 현재 협동 로봇이 우리 사회로, 그리고 우리 산업계로 침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로봇이라는 게 계속 부각되기 시작했을까요? 우리가 이전부터 로봇이라는 산업은 계속해서 커오고 있었지만 이게 갑작스럽게 우리 실생활이라든지 산업으로 강력하게 침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었던 코로나예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질병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인건비까지도 엄청나게 비싸지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돈을 풀었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는데, 그 마지막 단계가 임금 인플레이션이고 그게 가장 강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인건비가 결국은 경기를 침체하게 만드는 마지막 불꽃이 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노동 가능 인구의 감소가 계속되고 있는 것 역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해당되는 겁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 같은 이런 선진국들, 이제 한국도 선진국 반열이기 때문에 서서히 이 반열에 올라설 거거든요. 공장 노동자가 들 수 있는 물건, 박스 이런 것들의 무게 규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물류센터나 과도한 3D 업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동자들이 너무 무거운 물건이라든지 너무 격한 몸을 쓰는 그런 노동 작업은 이제 어떻게 하기 시작한다? 규제를 통해서 못하게 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인데 이걸 누가 해야 될까요? 그렇죠. 로봇이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들 이제 뭐 사람 어떻게 보면 인건비라든지 급여 수준, 사람들 이제 돈 주고 시킬 때 이런 임금이 올라가는 건 이해하겠는데, 이런 옮기는 거, 물건 옮기는 거에 대해서도 무게 규제를 시작한다라는 거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제 선진국이 좀 이런 반열로 가고 있고요. 애초에 노동 가능 인구도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킨 뭐 자영업자들도 지금 뭐 예를 들자면은 단순 업무 같은 이런 것들을 이제 대체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냥 치킨 튀기는 거잖아요. 이게 뭐 대단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로봇 시키면 된다는 겁니다. 뭐 사람 손맛이 중요하다 이런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로봇이 튀겨주는 게 전 더 맛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이 협동 로봇 분야의 로봇들이 굉장히 많이 침투되고 있고, 이전부터 뭐 이제 제조업 쪽에서는 산업용 로봇들이 많이 침투가 되곤 있었는데, 협동 로봇은 사람이랑 같이 작업을 수행해주는 로봇이거든요. 현재 산업에 대한 침투율이 한 5%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침투율이 더 올라가게 되면 잠재 수요 기준으로 봤을 때 280만 대까지 성장이 가능할 거다. 요 정도 이제 수요가 필요할 거다 얘기를 하는데, 저는 솔직히 물론 미래의 일이지만 280만 대밖에 안 필요할까 싶어요. 뭐 전 세계적으로 자영업이라든지 단순 노동에 선진국들에만 전파된다 하더라도 280만 대는 훌쩍 넘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 뭐 아직 공격적으로 이제 막 보급이 되고 이런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일단 280만 대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약 한 100조 원 정도 규모의 시장이 예상된다라고 하는데 나중에 인플레이션 감안하고 시장 좀 더 확장되면 100조 원도 훌쩍 넘어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한국에서 1등 기업이에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기업이 상장하기 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장 이제 로봇 중에서 1등 기업이었는데 다들 어떤 기업인지 눈치채셨죠?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하면서 국내 1등 바로 꿰찼고요. 글로벌 4등 협동로봇 제조업체입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상장하기 전에도 이거 상장하면 진짜 대박이다 막 이랬는데 상장을 했죠. 현재 그 외화벌이가 굉장히 중요해진 수준이 되고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환율 방어가 안 될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조금씩 생기고 있어서 그래서 수출 비중이 지금 거의 한 60-70% 정도 거의 대부분 미국 유럽에서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외화도 잘 벌어오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 피어 업체 뭐 경쟁 업체들 보게 되면은 가장 많은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총 13종의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뭐 이 시리즈부터 이렇게 쫙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가 굉장히 좀 강점을 보이고 있는 분야가 뭐냐면 로봇 산업에 있어서 주요하게 이제 경쟁력으로 꼽히는 게 바로 소프트웨어를 자체적으로 이제 운영하느냐, 트랙 레코드가 있느냐거든요. 뭐 소프트웨어는 여러분들도 아시죠? 뭐 애플 같은 기업이 이런 소프트웨어죠, 뭐 그죠? 사실 이제 기기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뭐 폭스콘에서 다 만들잖아요. 근데 우리가 폭스콘이라는 기업 잘 아나요? 애플을 알지 폭스콘을 알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질 거라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로봇 하드웨어, 진짜 그 로봇 제품을 우리가 집중하지만 나중에는 이게 다 상향 평준화 될 거기 때문에 그거를 움직이는 운영체제, 소프트웨어, 뭐 AI 이런 부분들이 중요해질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트랙 레코드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사실 이게 로봇이라는 게 한번 구매하면 최소 5년에서 10년 이상은 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써보지 않은 제품을 불신하게 돼요. 그리고 로봇이라는 게 굉장히 또 산업계에 있어서도 한번 제조를 하는 데 있어서 뭐 공장 증설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어중이 떠중이 기업을 쓰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트랙 레코드라는 게 뭐예요? 한 나이테 같은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이제 어떤 길을 걸어왔다라는 걸 설명해 주는 게 트랙 레코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이 과거에 어떤 이력이 있고 어떤 성과를 이루어왔고 어떤 이제 기술적 진보를 이끌어낸 기업인지 얼마나 업력이 긴 기업인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높게 쳐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업력이 긴 기업들이 지금 로봇 시장 점유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꿰차려고 하고 있고 경쟁 기업으로 들어온 게 다른 기업들도 있겠지만 한국의 두산 로보틱스가 대표적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같이 좀 설명을 드릴 건데 향후에 이제 협동 로봇 시장이 23년도 한 7.1만 대, 한 7만 1000대 정도 수준에서 32년 정도 되면 43만 3천 대 정도로 증가할 거로 보고 있어요. 지금 현재 24년 뭐 다 됐으니까 사실상 이제 한 8년에서 10년 뒤면은 거의 뭐 한 40만 대 수준은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2022년에서 2030년 정도까지 평균 한 20% 이상씩은 성장할 수 있겠다라고 내다보고 있어요. 산업용 로봇 시장 내 협동 로봇 비중이 현재는 뭐 10%밖에 안 되는데 한 32%까지도 올라갈 거로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협동 로봇 시장이 뭐 32년도 되게 되면은 계속해서 쫙 이제 시장 전망치가 올라갈 걸로 내다보고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산업용 로봇,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공장에서 쓰던 그런 로봇들 말고 사람이랑 같이 작업을 수행하면서 협동해서 작업을 수행하는 로봇들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출하량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2023년도 지금 들어서면서 엄청나게 증가한 게 보이죠. 그래서 이런 측면들을 봤을 때 협동용 로봇, 협동 로봇의 지금 침투율이 엄청나구나,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구나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간략하게 설명드렸지만 이제 뭐 우리가 뭐 카페 창업할 때도 그렇고 치킨집 창업 많이 하잖아요. 카페 창업, 치킨집 창업, 뭐 음식점 창업 이런 거 엄청 많이 하는데 이런 데서 사람을 못 쓴다는 거예요. 왜 사람을 못 써요? 사람 쓰려면 인건비가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카페 가가지고 뭐 이런 말씀 드리긴 그렇지만 말도 안 들어먹고 뭐 MZ니 어쩌냐 저도 MZ 세대지만 MZ 세대니 뭐니 그냥 근성이 없어 막 이런 말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람 고용 안 하면 돼요. 그냥 로봇 갖다 쓰면 됩니다. 뭐 어려운 작업 필요해? 바리스타 뭐 쓰면 됩니다. 요리하는 거 뭐하러 직원 뽑으세요? 이제 요리 다 로봇이 합니다. 그 다음에 물건 적재 이런 거 어려운 거 힘쓰는 거 사람이 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 로봇이 합니다. 용접 마찬가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힘든 일들, 뭐 3D 업종이니 뭐 단순 작업, 반복 노동, 진짜 야 이런 건 로봇이 하는 거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숨도 안 쉬고 기계처럼 일만 하나?
그렇습니다. 기계처럼 일만 하지 말고 이제 기계가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어떻게 된다? 치킨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도 로봇이 그냥 튀깁니다. 이렇게 딱딱딱 입력하면 알아서 맛있게 튀겨줍니다. 농업 같은 거 요새 청년들이 뭐 시골 가가지고 농사 짓나요? 농사 안 지어요. 이제 기계들이 다 농사 지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의료 분야에 있어서도 굉장히 정밀성을 요하는 전문 직종에도 이제 협동 로봇들이 침투하기 시작할 거예요. 이 의료 분야는 사실 의사들의 어떻게 보면 경험이라든지 데이터가 굉장히 또 중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로봇이 완전히 처리를 하기에는 아직 한참 멀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단순 노동하고 완전 게임이 다르잖아요. 그죠? 이런 것보다 훨씬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오작동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대처할 수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기계한테 맡기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의사가 같이 이제 운영을 해가지고 진행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전문 분야까지도 넘어서고 있고 제조나 수리 관련된 데는 이미 협동 로봇들이 상당히 침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협동 로봇 시장 점유율 순위를 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두산 로보틱스가 어느 정도 지위가 되냐? 일단 1등이 지금 유니버셜 로보틱스라는 기업이고요. 2등이 이제 파누크인지 이거 뭐 발음을 제가 잘 못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테크맨 로봇 여기고 그 다음에 4등이에요. 글로벌 4등 입지인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매출 성장 추이가 압도적 1등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른 기업들이 못 따라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점유율 1, 2, 3등은 뭐 물론 있지만 기존의 업력이 굉장히 센 기업들이 있어요. 계속 2017년도부터 1, 2, 3등은 바뀌질 않았어요. 점유율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독보적으로 이제 2019년부터 해가지고 확 치고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치고 올라온 이유 중에 하나가 매출 성장률 차이가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두산이라는 기업 자체가 원래도 이제 뭐 굴삭기라든지 뭐 기계 분야에서 업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로봇이라는 게 거기서 연결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 시장 점유율, 마켓시어를 봤을 때 2020년도 시장 점유율이 유니버셜 로봇이 1등이고 뭐 파누크, 그 다음에 테크맨 로봇, 두산 로보틱스 3.9% 이랬는데 보시면 글로벌 1등 기업인 유니버셜 로봇의 점유율이 41.9%에서 36%로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2등 업체인 파누크가 지금 점유율이 늘어났죠. 그리고 테크맨 로봇은 8.9%였는데 6.5%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두산 로보틱스 점유율이 5.4%거든요. 지금 글로벌 4등인데 2020년도에도 글로벌 4등이었거든요. 근데 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테크맨 로봇은 좀 있으면 제끼기 직전입니다. 글로벌 3등까지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성장성이 워낙에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글로벌 로봇 시장 이 점유율 자체도 보시게 되면은 점점 유니버셜 로봇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글로벌 1등 업체의 마켓시어, 지금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유니버셜 로봇 시장 점유율이. 이게 왜 그러냐면은 현재 이 1등 기업 같은 경우뿐만이 아니라 원래 시장이 개화하기 전에는 그냥 선제적으로 먼저 앞서 나가고 있고 먼저 뛰어들어가지고 아직 사업이 커지기 전에도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되게 의뢰 이제 시장을 압도적으로 1등 자리를 유지합니다. 근데 시장이 개화기를 맞이하면서 엄청 이제 뛰어들고 여러 기업들이 뛰어들면서 시장 파이를 나눠 먹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글로벌 1등 기업의 이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건 뭘 뜻하는 거냐면은 이 시장의 산업이 협동 로봇 시장이 엄청 커지고 있다. 일상생활에 침투되면서 돈이 되고 있는 시장이다. 과거에는 돈이 잘 안 됐지만 이제 여기저기서 엄청나게 뛰어들면서 돈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글로벌 탑4 매출액 성장을 보시게 되면 18년도부터 22년까지 평균적인 성장률이 압도적으로 두산 로보틱스가 1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글로벌 1, 2, 3등은 얘네일 수 있는데 지금 두산 로보틱스 성장률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엄청나게 높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글로벌 2등 업체가 점유율을 아까 많이 가져갔잖아요. 얘네가. 그 이유가 얘네도 성장률이 꽤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다가는 현재 글로벌 1등 업체보다 글로벌 2등 업체가 성장률이 높죠? 그럼 글로벌 2등 업체보다 글로벌 3등이 성장률이 높아야 되는데 성장률이 제일 떨어져요. 조만간 누구한테 따라잡힐까요? 두산 로보틱스한테 조만간 따라잡힐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성장률 이렇게 계속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글로벌 2등 업체도 이제 두산 로보틱스한테 따라잡히는 겁니다. 1등도 마찬가지고. 물론 아직 시장 점유율이 낮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3등은 제가 봤을 때 한 1, 2년 안에 따라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보시게 되면 아까 글로벌 2등 업체로 나온 이 일본 업체 같은 경우에는 업력이 엄청나게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협동로봇 쪽에서도 워낙에 이제 오랜 시간 시장을 구가해 오고 있었고 지금 성장도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기업 같은 경우에도 생산 능력이라든지 생산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중국 기업들이 지금 중국 경제 자체가 힘들어가지고 제대로 이거를 좀 성장을 이어갈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협동로봇이 그냥 단순히 로봇 하드웨어뿐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쪽이랑 AI랑 연동이 돼가지고 이거를 운영시키는 운영체계가 이제 확립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거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 있어서 다른 기업들이 좀 뒤떨어지고 있고 두산 로보틱스가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업체들이랑 두산 로보틱스랑 좀 비교를 해보게 되면 설립 연도가 두산 로보틱스가 2015년이거든요. 짝꿍이 누구냐면 테크맨 로봇이에요. 대만 기업인데 아까 얘네가 글로벌 3등이었죠? 근데 성장률 보니까 어때요? 조만간 따라잡히게 생겼어요. 점유율이라든지 성장 속도를 봤을 때 거의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테크맨 로봇 대만 기업보다 거의 한 3, 4배씩 더 많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한 2, 3년 안에 글로벌 3등이 두산 로보틱스로 바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1등 유니버셜 로보츠가 덴마크 기업인데 제품 라인업이 적어요. 제품 라인업도 지금 한국 두산 로보틱스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앞서 나가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보통 이런 로봇들이 협동 로봇 분야에 있어서 가반 하중이 되게 중요해요. 버틸 수 있는 무게. 근데 이게 지금 최대로 들 수 있는 무게가 몇 킬로까지 되죠? 25kg 두산 로보틱스는. 다른 기업들 어디요? 글로벌 1등도 20kg밖에 안 돼요. 파누쿠가 이제 30kg가 있고 테크맨 로봇이 20kg. 그리고 ABB 스위스 기업이 지금 12kg까지 됩니다. 이 스위스 기업은 굉장히 업력이 긴데 지금 뭐 점유율 측면에서는 많이 따라오진 못하고 있죠. 일단 일본 기업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업력이 말이 안 됩니다. 지금 72년도. 그냥 이 산업용 로봇부터 해서 로봇 시장 분야에서 완전 잔뼈가 굵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두산 로보틱스 지금 주요 제품이 가반 하중을 많이 들 수 있다라고 하는 요 제품인데 요게 이제 H 모델인가 그럴 거예요. 요것도 이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게 두산 로보틱스 로봇인데 지금 총 13개 모델 정도가 되고 있고 방금 말씀드린 H 시리즈 이게 이제 가반 하중을 굉장히 많이 버틸 수 있을 만한 협동 로봇으로 지금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유니버셜 로봇이나 파누쿠나 이런 애들에 비해서 상당히 좀 앞서 나가고 있는 제품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협동 로봇 라인업별로 해서 어디에 쓰임이 나오느냐라고 보면은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많은 무게를 버틸 수 있는 부분들은 무게를 많이 들 수 있는 애들은 뭐 타공이라든지 팔레타이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쓰이고 뭐 한 6kg에서 15kg 정도는 조립이나 프레스, 폴리싱, 용접 이런 데 쓰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반 중량이 적은 뭐 5kg 정도밖에 못 드는 애들은 뭐 식음료, F&B 쪽에 쓰이는 거죠. 아까처럼 뭐 치킨 튀기거나 커피 타는 이런 거. 근데 지금 요 H 모델이 개발이 되면서 사실상 이제 시장 점유율 72%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1등입니다. 지금 이렇게 가반 하중이 높은 로봇으로 봤을 때 시장 점유율은 두산 로보틱스가 그 어떤 1등 기업들보다도 시장 점유율을 지금 장악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시장이거든요. 로봇 산업 자체가. 근데 여기에서 지금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다라는 게 향후 전체적인 협동 로봇 시장 점유율로 따졌을 때도 계속해서 점유율을 높여나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애초에 가반 하중이 높은 요 H 시리즈가 가반 하중이 높은 거죠. 이렇게 가반 하중이 높은 제품들의 특징이 뭐냐면 또 단가가 세요. 왜냐면 무게를 많이 버틸 수 있는 로봇이 더 고성능이기 때문에 요게 이제 조금밖에 못 버티는 애들이죠. 근데 이제 H 시리즈가 무게를 더 많이 버틸 수 있기 때문에 벌써 제품 단가 자체가 올라갑니다. 평균 단가죠. 제품 평균 단가인데 요 정도 됩니다. 요런 애들이 이제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이제 비싼 제품이기 때문에 회사에 이제 또 매출도 엄청나게 크게 기여하는 제품이라고 보면 돼요. 지금 그럼 이제 글로벌 점유율, 시장 점유율 70% 넘게 장악하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 효자 제품 현재 H 시리즈 요렇게 생겼거든요. 요게 이제 H 시리즈인데 H 시리즈가 지금 전 세계 최초 출시한 겁니다. 현존하는 협동 로봇 중에서 가장 무거운 중량을 운반할 수 있어요.
20kg 이상을 지금 들 수가 있고 시장 점유율 72% 1등입니다. 이 제품이 지금 두산 로보틱스의 지금 시장 점유율은 4등일지 몰라도 현재 이 제품으로 놓고 보면 압도적인 시장 1등을 자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고객사들을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중에 이제 뭐 커피 제조업체라든지 프랜차이즈 업체, 치킨 프랜차이즈, 그 다음에 자동차 제조하는 데에도 이제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공항 쪽에서도 이제 쓰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게 되면은 결국에 로봇이 이 기업들에 제공을 하면서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냐면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제 커리큘럼대로 진행을 했을 때 한 2년 정도가 소요된단 말이에요. 2년이 좀 안 되게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새로운 기업들한테 잘 안 맡겨요. 그래서 대기업들도 그렇고 기존의 잔뼈 굵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업력이 있고 잘 해온 기업들, 기술력이 앞서 나가고 검증된 기업들한테 부탁을 하는데 지금 글로벌 업체들 지금 맡기고 있는 것들을 보시게 되면은 내노라하는 기업들이죠. 디올이라든지 LG라든지 로레알, 뭐 이케아, 니베아, CJ, 샤넬, 그죠? 뭐 SK그룹이라든지 삼성, 도요타, 다임러 이런 기업들이 지금 맡기고 있다는 겁니다. 현대. 그럼 지금 현재 이 두산 로보틱스가 글로벌 4등을 지금이야 뭐 차지하고 있지만 조만간 글로벌 3등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곧 있으면은 이제 글로벌 1등을 넘볼지도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린 게 바로 솔루션이에요. 이제 AI랑 접목되면서 솔루션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솔루션이 이제 진입이 되면서부터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 원래는 이제 기업들한테 납품을 했죠. 원래 B2B 방식이었는데 이제 이 두산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로봇 산업들이 좀 더 성장성을 가지고 나아가려면 이제 B2C로 확장이 돼야 되거든요. 소비자들한테도 이제 접근을 시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훨씬 더 크게 성장을 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서서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어떤 기업들, 로봇 기업들한테 공장이라든지 뭐 로봇 제품을 구매하거나 뭘 맡길 때 이게 결정을 하는 상황에 굉장히 신중해집니다. 근데 도입을 하고 나면은 그 로봇을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도입하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이거를 사용하는 거래를 한 기업들도 그렇고 뭐 SI 업체들도 협동 로봇 제조사를 쉽게 교체를 못해요. 한번 두산 로보틱스랑 같이 사업을 하고 얘네한테 맡기면 교체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협동 로봇을 구매하고 나서 SI 업체라든지 뭐 일정 기간 뭐 고객화 거치고 나서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투입을 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얘네가 AS를 똑바로 해주는지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이런 기업들 로봇 기업들의 브랜드 이미지 신뢰가 엄청 중요합니다. 근데 이 두산이라는 기업 자체가 그 이전부터 기계 장치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글로벌적으로 입지라든지 인지도를 쌓아 올리고 그 업력을 바탕으로 로봇 시장을 지금 개화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인지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봇이라는 시장 자체가 뭐냐면 신규 기업들이 진입하기에 진입 장벽이 엄청 높은 산업입니다. 그 진입 장벽이 엄청 높아요. 내가 돈 되는 사업이니까 로봇 사업 좀 해볼까?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두산 로보틱스가 이미 글로벌 4등이고 여기에서도 엄청난 성장성을 보인다라는 거는 이게 우리가 주목해봐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마이크로소프트랑 지금 소프트웨어도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게 바로 다트 스위트라는 건데 이게 여러분들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구글의 앱스토어라든지 플레이스토어,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 이런 거 아시죠? 이런 걸로 돈을 긁어 모으고 있잖아요. 플랫폼으로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막 만들어내고 지금 이걸 역할을 하는 게 두산 로보틱스의 다트 스위트예요.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품들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이제 기계를 작동하는 겁니다. 다트 스위트 다운받고 다트 스위트 들어가서 어플리케이션 다운받고 해가지고 협동 로봇 요거 커피 타는 로봇 치킨 튀겨주는 로봇 다 조종하는 거예요. 그냥 뭐 어디 업체에다가 부탁할 필요도 없이 그냥 내가 작동시키면 끝나는 겁니다. 얼마나 편리해요. 그냥 핸드폰 만지듯이 로봇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지금 기획하고 있고 이 분야에서 지금 앞서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안전 등급이 굉장히 중요한데 두산 로보틱스는 이제 ISO 인증 등급이 최고 등급으로 안정적인 로봇으로 지금 등급을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협동 로봇 이 주요 인증 현황도 지금 글로벌 1, 2, 3등 업체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두산 로보틱스가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두산 로보틱스가 글로벌 4등 업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미 3등 목전까지 지금 추격해온 상황이고 2등, 1등까지도 넘어설 만한 부분들이 바로 이 소프트웨어, AI, 이
솔루션 부분까지도 장악을 해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 로봇 솔루션 완성하고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라는 거. 이 다트 스위트 사업화가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순히 로봇 이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AI를 접목한 하드웨어와 같이 접목할 수 있는, 이걸 움직일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이 소프트웨어까지도 장악을 해나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가 이제 한 26년도만 하더라도 매출액이 한 4,600억, 영업이익 980억, 순이익이 935억 정도가 전망되고 있어요. 사실상 이번에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이번에 IPO 기업 공개하면서 돈을 많이 또 땡겼을 텐데 그 돈의 대부분을 이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에다 많이 또 투자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물론 미래에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애플 같은 로봇계 애플 같은 기업이 한국에서 나올 거라고 좀 기대를 해보면서 두산 로보틱스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뭐 저평가되어 있는 시가총액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5조가 넘어가는 시가총액인데 이 정도 수준이다라고 봤을 때 26년도 순이익이 900억이라고 하면은 사실 PER 10배 산정한다라고 하면은 시총 1조 정도가 적당해요. 근데 거의 여기에 5배 수준이 5조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를 제조업 같이 뭐 PER 10배 산정해가지고 평가를 해야 될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또 성장주 개념이고 일단 글로벌 탑티어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좀 더 쳐주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 시장 장악력을 고려해 봤을 때 5조 정도 시총은 우리가 투자를 고려해 볼 만한 시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지금 공격적으로 베팅을 할 때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신규 상장주는 이제 신고가를 쓰기 시작하면 거기서 엄청나게 튀어오르는 효과를 보여줘요. 그래서 얘가 이제 상장했을 때 한 6만 원 후반대 정도까지 올라갔었잖아요. 상장했을 때 처음에. 근데 여길 뚫는 순간, 한 7만 원을 뚫는 순간부터는 굉장히 크게 급등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뭐 신저가를 쓰면서 3만 원 아래로 무너진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또 크게 무너질 수 있는 종목이고 시장이라든지 증시 분위기에 따라서 주가가 엄청 출렁거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두산 로보틱스를 투자한다라고 고려해 보면 과감하게 고액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소액으로 접근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투자 매력도는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장기간 최소 5년에서 7년 정도 투자한다라고 보면 어마무시한 수익률을 기록할 만한 기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항상 1등 기업이 가장 수익률도 높게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대장주를 여러분들이 항상 봐야 되는 이유가 그거고요. 대한민국에서 로봇 산업에 투자할 만한 정말 메리트 있는 기업을 하나만 뽑아보라 하면은 역시 두산 로보틱스가 압도적입니다. 국내에서 경쟁 업체로 본다라고 하면 뭐 협동 로봇 분야의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뉴로메카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이미 시가총액이 한 3조 정도 돼요. 근데 그럴 바에는 조금 더 쳐주고 5조 정도 되는 국내 1등 업체를 보는 게 저는 좀 더 좋다라고 봅니다. 상대 개념으로 본다라고 하면 차라리 아예 저평가로 가가지고 뉴로메카를 보든지 얘 시총이 3천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쪽으로 아예 보든지 두산 로보틱스가 저는 상당히 좀 괜찮아 보인다. 글로벌 1등을 충분히 넘볼 수 있는 업체다. 현재 글로벌 3등까지는 거의 다 지금 추격을 해온 상황이다. 성장률 측면에서는 지금 글로벌 탑티어 기업들 중에서는 가장 압도적으로 성장률이 높은 기업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유저 친화적으로 인터페이스를 구축하고 있는 거, 소프트웨어 확장성을 따져봤을 때 이제 나중에 중소로봇 기업들과의 격차도 엄청나게 크게 벌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AI가 접목된 시장으로 나아간다라고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큰 강점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추후 시장 확장성을 봤을 때 100조 시장까지 열린다라고 보면 26년도 뭐 매출액 4천억대 그리고 순이익 영업이익 980억 900억대 요 정도 수준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확장성이 막 3배 4배씩 퀀텀 점프를 할 게 자명한 사실이거든요. 지금 인건비가 너무 비싸져가지고 기업들이 다 도산하고 사업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로봇이 이 틈을 타고 엄청난 성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경기 침체 시기에 가장 강력한 성장을 보여줄 대표 대장 업종 로봇 중에서도 글로벌 1등을 노리는 한국 1등 기업 두산 로보틱스 여러분들 왜 설명 안 해주나 지금까지 기다리신 분들도 있었을 텐데요. 오늘 제가 설명해드린 두산 로보틱스 투자 전략을 간략하게 마지막으로 설명해드리면 저는 7만원 지지라인을 확인하면서 소액으로 조금씩 매집을 시작하다가 이 기업이
만약에 신저가 부근인 3만원 부근에서 4만원 부근까지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공격적인 베팅을 시작하는 게 적합하겠다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일반적으로 이런 투자가 진행되는 그리고 수익화 모델이 나오기 시작하는 기업들은 이 고금리 상황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인데 시대상과 맞물리면서 주가가 잘 가고 있고 산업이 부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폭락을 할 가능성도 열어둬야 됩니다. 왜냐면은 지금 현재 고금리 국면이기 때문에. 하지만 경기 침체를 명분으로 해서 고금리에서 이제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단계로 넘어간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폭락을 한번 할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무섭게 올라가게 될 거예요. 사업하기에 굉장히 좋아진다라는 거죠. 두산 로보틱스가. 그래서 경기 침체를 명분으로 해서 주가를 무너뜨리고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두산 로보틱스를 공격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시점이고 지금은 소극적으로 7만 원 위에서 놓을 때는 소극적으로 조금씩 담아나가기에 좋은 기업이다.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 매력도는 여전히 지금도 존재하는 기업이라는 거 조언을 드리면서 오늘 주식 소개팅에서 설명해드린 두산 로보틱스 여러분들께 좋은 인생 주식 인연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마음에 드셨다면 애프터 신청해 보시고 차 한잔 신청하면서 소액으로 조금씩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응원 댓글 눌러주시고요. 아직까지 여러분들 단타장의 유튜브 채널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 그리고 좋아요,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바로 영상 시청 가능하니까요. 알람 버튼도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돈 되는 영상, 도움되는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단타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